현재 시각 한국 사회는 전례 없는 정치적 분열과 경제적 불안정 속에 놓여 있습니다. 2025년 봄 대선을 불과 몇 주 앞둔 대한민국은 혼돈에 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는 여야 지지자들이 각각의 깃발을 들고 맞서 있었고, 전국 주요 도심에서는 경제 살리기, 정권 심판 등 서로 다른 구호가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억울하게 탄핵당하신 이후 대한민국의 균형은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윤 대통령님이 김문수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발표는 단지 정치적 선택 이상의 파장을 낳았습니다. 보수 진영은 일제히 환호했고, 일부 중도층 유권자들은 윤 대통령이 남긴 이 메시지를 두고 해석을 달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권력자가 아니었지만 여전히 보수층의 정체성과 정치적 방향을 가늠하는 나침반처럼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야권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강한 대중적 기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자 인사 실패, 고물가 고금리 정책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국민이 고통받은 시간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라는 구호를 앞세워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몇 년간 보수 언론과 수많은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면서도 강한 추진력, 결단력, 생활 정치라는 키워드로 일정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를 향한 경계와 거부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은 다시 불붙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강화 발언을 내놓으면서 한국의 수출 기업들은 대미 수출 감소, 환율 불안, 해외 수요 위축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IMF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1%로 하향 조정했고, 고용률은 회복되지 않았으며 청년층은 여전히 탈서울을 외치며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해외 취업을 꿈꾸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는 연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정치가 아니라 생존을 말해달라는 외침을 쏟아냈고, 부동산 하락기 속에서 대출을 떠안은 3040대는 정부의 금리 정책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균열은 정치권으로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후계자를 지목한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는 정당한 결정이라며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정당 내 민주주의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드러내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편 야당 측은 김문수 후보의 등장을 보수 세력의 회기적 선택이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후보의 진보적 미래 비전을 앞세워 여론을 장악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곳에서 대한민국의 대선 판세를 뒤흔드는 하나의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네팔에서 촬영된 38초짜리 예언 영상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최초로 티베트 불교를 주제로 다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영상 속 배경은 히말라야 인근의 작은 산간 마을. 손에 흙먼지가 묻은 채 바닥에 앉아 있는 어린 소녀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른 깃발이 무너지면 회색빛 속에서 진짜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사람들을 위로하지 않고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는 이 사람입니다. 그 말과 함께 영상은 흐릿한 흑백 사진 한 장을 비췄고, 그 사진은 곧바로 대한민국 커뮤니티에서 분석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진 속 인물은 다름 아닌 김문수 후보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처음에는 단순한 가짜 뉴스 취급을 받았으나 이내 네팔 현지의 승려들이
해당 소녀를 진정한 깨달음의 사람이라 불러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정치권의 무거운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상하게도 영상이 공개된 이후 김문수 후보의 발언 하나하나, 행보 하나하나가 예언 속 서술과 묘하게 맞아떨어진다는 분석이 잇따라 나왔고, 이를 보도한 국내외 언론은 일제히 예언의 정치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편의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심은 더 이상 기존의 구도나 정치적 편견만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고통, 사회적 분열, 정치 불신 속에서 국민들은 진짜 지도자의 조건이 무엇인지 다시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네팔의 소녀라는 이름 모를 인물이 남긴 짧은 예언은 한국 현대사에서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38초 영상의 파문, 그리고 이름 없는 소녀. 영상의 최초 등장은 우연에 가까웠습니다. 2025년 4월 7일, 히말라야 남단의 한 마을인 네팔 돌라카 지역의 수도원 인근에서 촬영된 짧은 클립이 티베트 불교를 취재하던 독일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한스 비르너의 SNS에 처음 올라온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전기조차 불안정한 마을에서 예언 비슷한 말을 하는 아이를 만났다며 의도치 않게 촬영된 이 영상을 초월적인 경험이라 표현했고, 해당 영상은 불과 이틀 만에 30만 회 이상 공유되었습니다. 영상 속에 등장한 소녀는 네팔 현지에서도 거의 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11살로 추정되었으며 이름은 태시 라마티에스아이 라머로 밝혀졌습니다. 라마는 불교식 이름이며 현지 사원에서 보호를 받으며 자라온 아이였습니다. 영상 속 태시 라마는 조용히 앉은 채 시선을 허공에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른 깃발이 내려오면 회색빛 속에서 한 사람이 말을 하지 않고 일어설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물 속에서도 젖지 않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라 땅에서 일어난 자입니다. 이 문장은 말 그대로 시청자들에게 해석의 여지를 무한히 열어두었고, 곧이어 푸른 깃발을 대한민국, 회색 속의 사람을 특정 정치인과 연결짓는 콘텐츠가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을 중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해외 뉴스 미디어가 아닌 한국 내 정치 유튜버들이었습니다. 채널명 정치추적자 K는 회색빛 정장을 입고 정치권으로부터 소외됐던 인물로 김문수 후보를 지목하며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영상 속 메시지를 보면 김문수 후보는 대중적 발언보다 행보 중심이고, 또한 노동과 희생이라는 키워드가 땅을 의미한다. 그는 실제로 광산 노동자 출신이며 오랜 시간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이 예언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조회수 320만 회를 기록했고 정치권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주요 언론은 이 사건을 오컬트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중한 언어로 2025 대선에 나타난 새로운 변수라고 규정했고, JTBC는 심층 분석 코너를 통해 대한민국 민심이 얼마나 지도자, 갈증을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했습니다. 국내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실시간으로 예언 해석 게시물이 올라오고, 정치 게시판에는 예언은 거짓이다, 김문수 각본설이다, 진짜 같다는 의견이 치열하게 오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목을 끌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직접 질문을 던지지는 못했지만 청와대 내부 관계자의 발언이 익명으로 보도됐습니다. 대통령께서 예언이나 종교적 메시지에 기대어 정치하는 걸 경계하십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그 영상에 담긴 메시지에 대해
정말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틀 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김문수 후보에 대한 깊은 신뢰를 표명합니다. 비록 영상이나 예언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정치권과 언론은 그 타이밍을 예의주시하며 대통령도 예언을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야권은 일제히 이 현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캠프 측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는 신념과 정책으로 이루어져야지 어느 나라, 어느 산골 마을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다는 걸로 한 나라의 미래가 좌우되어선 안 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며 유권자에 대한 무례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강경 대응은 오히려 민심의 중립층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치에 염증을 느끼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언이라는 정치 바깥의 메시지에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 감정이 김문수 후보의 이미지와 결합되며 서서히 물밑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4월 말 또 하나의 결정적 전환점이 발생했습니다. SBS 탐사보도부가 네팔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태시 라마의 가족과 사원 관계자들을 취재한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태시 라마는 예언을 배운 것이 아니라 본 것을 말했을 뿐이라고 밝혔으며 그녀의 보호자인 수도승은 다음과 같이 인터뷰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이상한 말을 하곤 했습니다. 특히 며칠간 하늘을 바라보더니 한국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했을 때 우리는 놀랐습니다. 이 보도는 국내 정치권에 충격을 안겼고 결국 국회 일부 의원들이 영상의 정치적 악용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청문회 요구서를 발의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 즈음부터 김문수 후보 본인은 이 예언에 대해 단 한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서겠습니다. 어떤 말보다도 제 걸음과 표정이 저의 답이 될 것입니다. 그의 이 침묵이 다시 한번 네팔 소녀가 말했던 말하지 않고 일어설 자 라는 구절과 묘하게 겹쳐지며 SNS에는 예언은 실현되고 있다는 해석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한민국 대선이라는 현실의 무대 위에서 하나의 거대한 믿음의 전선을 형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소녀는 다시 언론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영상도 원본 채널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영상이 남긴 메시지는 정치도 언론도 그리고 국민조차 쉽게 지울 수 없는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선거사무소에는 매일같이 이런 손편지가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언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님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에 충분한 사람이십니다. 끝까지 가주세요. 커지는 논쟁, 보수 진영의 재결집, 그리고 김문수 캠프의 변화. 영상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정치권은 이를 일시적 해프닝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만에 그 반응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흘러갔습니다.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 대형 북카페의 전광판에는 태시 라마의 예언 일부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실시간으로 송출되기 시작했고 유튜브에서는 관련 콘텐츠가 1,000건 이상 업로드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구독자 수 50만 명 이상의 유튜브 채널 코리아 리얼 체크였습니다. 이 채널은 과거 디마스 관련 영상으로 신뢰를 얻은 채널로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의 과거 영상을 분석하며 예언 내용과의 일치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회색빛 정장, 침묵 속 행보, 국민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메시지. 심지어 푸른 깃발이 내려온다는 말은 보수의 부흥을 암시하는 것 아닙니까? 영상은 업로드 하루 만에 조회수 280만 회를 돌파했고
김문수가 예언의 인물이라는 주장은 댓글과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었습니다. 이 현상을 가장 먼저 공식 언급한 정치인은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였던 윤한기 의원이었습니다. 이제 국민이 정치인보다 영적인 메시지에서 희망을 찾는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맹신은 경계해야겠지만 그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발언 이후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김문수 지지에 다소 거리감을 뒀던 인사들조차 예언 영상과 여론의 급속한 동조 현상 앞에서 선택적 침묵을 유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면 이재명 캠프는 날이 갈수록 강경한 태도를 이어갔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정경수는 중앙선대위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누군가의 비과학적 발언 하나에 한 국가의 미래를 의탁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퇴행이고 미신 정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정치는 꿈이 아니라 계획이고 현실입니다. 이 발언 이후에도 이재명 캠프는 예언과 김문수 후보 간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유튜브 플랫폼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금지 요청 공문을 전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예상과 달리 민심의 부정적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앙선거여론연구소가 발표한 2025 대선 후보 호감도 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호감도가 전주 대비 4.7% 상승했으며 중장년층, 특히 50대 이상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그 이유를 예언 때문이 아니라 예언을 둘러싼 태도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김문수는 침묵했고 조용히 걸었다. 반면 이재명은 예언을 공격하며 정치화를 시도했다. 누가 더 믿음이 가는가? 이는 단순한 해석이 아닌 정치의 언어에 지친 국민들이 비정치적 태도에 마음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었습니다. 이에 김문수 캠프는 예언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는 절제 전략을 선택합니다. 공식 선거 포스터, 영상, SNS 모두에서 예언 관련 단어는 단 하나도 사용되지 않았고 오히려 노동, 헌신, 침묵, 국민의 손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오히려 유권자들 사이에서 예언을 기획하지 않았다는 증거, 그가 아니라 시대가 그를 불러낸 것이라는 인식으로 번져나갔습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예언이 아니라 기획된 프로파간다라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야권 의원들은 해당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며 영상 편집 기술이나 연출 각도, 음성의 왜곡 가능성 등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영상 원본은 이미 삭제되었고 현지 촬영자였던 독일 언론인 한스 비르너는 이메일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으며 영상을 수정하거나 조작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본 아이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이메일의 마지막 문장은 오히려 영상의 신비성을 더했고 정치권은 더 이상 이 현상을 단순 루머로 취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언 영상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지 약 3주가 지나자 한 가지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김문수 캠프의 중앙 홍보국장이 사임하고 그 자리를 맡은 이는 과거 시민단체 출신의 정치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처음 캠프에 합류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호나 이미지가 아니라 진짜 메시지로 유권자를 만날 겁니다. 예언도 공격도 모두 내려놓고 우리는 국민의 손만 잡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본인은 여전히 단 한마디의 예언 언급 없이
전국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형 무대나 군중 유세보다 시골 시장, 낙후된 농촌 마을, 폐교된 초등학교 등에서 소수의 유권자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켜보던 한 언론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은 오히려 그의 말 없는 침묵에서 더 많은 것을 듣고 있다. 민주당의 위기의식, 공세 전략, 그리고 대중심리와의 싸움. 2025년 5월 초 대한민국의 정치 판세는 단순한 여론의 영역을 넘어 신념과 감정의 대결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 중심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곳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네팔의 소녀 예언 사태 이후 빠르게 위기 대응 체계를 가동했고 선대위 내부 회의에서는 이례적으로 심리전 전문가와 여론조사 분석가, 심지어 종교학 박사까지 초청되어 예언의 정치적 파급력에 대해 비공개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회의에서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국민이 기존 정치에 느끼는 불신과 피로가 만들어낸 상징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김문수가 아니라 현실 회피적 감정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응 전략을 확정합니다. 정면 부정 전략 예언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사실, 기반 대응. 이재명 본인의 결단 전략 과거의 논란을 사과하고 미래 비전을 강조. 정치가 현실을 바꾼다. 캠페인 생활 밀착형 공약과 실천 중심의 메시지 배치. 우선 첫 번째로 실행된 건 예언 영상 무력화였습니다. 민주당 소속 IT 전문가 그룹은 영상이 확산되는 플랫폼에 대해 의도적 바이럴 마케팅 정황을 제기하며 SNS에 게시된 영상이 페이스북 광고 플랫폼을 통해 홍보된 흔적이 있다는 분석 리포트를 배포합니다. 해당 자료는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대중의 반응은 예상과 달리 냉소적이었습니다. 광고 좀 했다고 예언이 아닌 게 되냐? 문제는 그 예언이 사람들 마음에 닿았다는 거잖아. 이 반응은 민주당 내부에도 큰 충격을 안겼고 한중진 의원은 비공식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린 지금 예언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예언을 신뢰하게 만든 이 사회의 정서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전략은 이재명 후보 본인의 리브랜딩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자회견장에서 준비된 원고 없이 즉석 발언으로 회견을 시작했고 이례적으로 자신의 과거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언급합니다. 정치를 하며 저는 분명히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모든 국민이 저를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발언은 방송 3사 모두가 생중계했으며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재명 특유의 단호함 속에 진심이 있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도 이 발언 직후 이재명 후보의 호감도는 3.2%p 상승했고 특히 40대 여성 유권자층에서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생활형 캠페인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네팔 소녀 예언에 대응하기 위해 정치는 신비가 아니라 서비스입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지에서 생활 민원 투어를 시작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시장, 버스터미널, 아파트 단지 등을 찾아가 국민들의 민원, 고충을 직접 메모하고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사항에 대해 즉석에서 공약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원 처우 개선, 골목 상권 전기요금 분리 청구제 도입 같은 세부 공약이 직접 현장에서 발표되었고 그 내용은 SNS를 통해 빠르게 공유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달랐습니다. 공약은 감동이 되지 않았고 해결책은 감성에 닿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 보수 유튜브 채널과 커뮤니티에서는 민주당의 움직임을 현실 정치의 뒷북이라며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가슴으로 설득할 때지 계산기 들고 다닐 때가 아니다. 이재명은 잘하고 있지만 시대가 원하는 건 기술자가 아니야. 국민들이 기대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정책을 잘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조용히 걸으며 예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서울 영등포 재래시장 유세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마이크를 들고 유세 중이던 찰나 한 중년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후보님, 저는요. 정책이든 뭐든 다 듣기 전에 이미 마음이 식었어요. 지금은 그냥 진심이 필요해요. 말 말고 마음이요. 이재명 후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장면은 뉴스에 그대로 보도되었고 다수의 시청자는 리더가 아닌 설득가의 한계를 느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후에도 정책 홍보, AI 유세, 타겟팅 마케팅 등 여러 현대적인 선거 전략을 동원했지만 김문수 예언이라는 비논리적 이슈 앞에서는 이성으로 감정을 이길 수 없었다는 자조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캠프 내부에서도 다음과 같은 회의적 반응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유권자의 머리를 설득하려 했다. 그들은 지금 가슴으로 듣고 있었는데 2025년 5월 20일 대한민국 대선을 불과 2주 앞둔 시점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관심이 다시 히말라야로 돌아갔습니다. SNS상에서 처음 목격된 짧은 영상 한 편. 처음엔 조작설, 구작 편집설, 짝퉁 루머로 치부됐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독일 프리랜서 기자 한스 비르너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 한 줄이 모든 혼란을 종식시켰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태시 라마가 다시 말을 시작했습니다. 영상은 길지 않았습니다. 43초. 화면 속 태시 라마는 예전과 같이 낡은 사원 앞에 앉아 있었고 작은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손을 흔들지만 진짜 사람은 손을 잡습니다. 그는 길을 비추지 않고 함께 걷는 자입니다. 그가 웃을 때 하늘도 고요해지고 그가 울 때 산도 흔들립니다. 곧 사람들이 손을 들어 올릴 것입니다. 이 영상은 업로드 12시간 만에 한국 트위터 실시간 1위, 유튜브 인기 영상 1위, 국내 3대 포털 실검 1위를 동시에 차지했습니다. 이번엔 더 이상 예언이라는 키워드보다 예언의 실현이라는 해석이 먼저 붙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이 퍼진 다음 날 아침, 김문수 후보는 경남 밀양의 한 시골 마을에 있었습니다. 지붕이 무너진 채 방치된 집 한 채 앞에서 그는 오래된 장화 한 짝을 주워 신은 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노인을 위한 임시 집 수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언론사도 초청하지 않았고 캠프조차 촬영하지 않았던 이 현장은 우연히 해당 마을 주민의 SNS 생중계로 알려지게 됩니다. 생중계 속 김문수 후보는 옷이 지늘게 절어 있었고 어르신과 함께 닭장을 직접 손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건 제 손으로 해보는 게 빠릅니다. 그래야 나중에 다시 안 망가져요. 이 말은 손을 흔드는 자와 손을 잡는 자를 구분한 태시 라마의 두 번째 예언과 정확히 겹치며 대중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같은 날 오후 김문수 캠프는 단 한 줄의 메시지를 SNS에 올립니다. 국민과 걷겠습니다. 그 이후 그 어떤 공식 일정도 알리지 않은 채 김문수 후보는 갑작스럽게 모든 공개 일정을 비공개 전환합니다. 언론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은 도망치는 것이냐, 전략이냐를 두고 격론을 벌였지만
SNS에는 오히려 조용한 응원의 물결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김문수 후보는 충청북도 제천에서 작은 산사에서 홀로 명상 중인 모습이 한 스님의 휴대폰에 찍히면서 다시 화제가 됩니다. 해당 사진은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지인들 사이에 전파된 후 결국 언론에 노출되었고, 사진 속 김 후보는 수행복 차림으로 손에 흙이 묻은 작은 쪽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높은 곳을 보지 않겠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가까운 이 땅만 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마치 하늘도 고요해지고 산도 흔들린다는 태시 라마의 구절을 현실화한 듯한 상징으로 읽혔고, 결국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여론은 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중도, 젊은 층으로도 확대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김문수 후보는 끝까지 예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자도 그에게 그 질문을 하지 않았고, 그 역시 캠프 내부에서조차 언급하지 말 것을 수칙처럼 유지했습니다. 그의 유세차는 점점 사라졌고, 그 대신 걸어다니는 유세가 이어졌습니다. 길거리, 골목, 계단, 버스 정류장, 버려진 놀이터. 그가 걷는 곳마다 시민들은 알아서 휴대폰을 꺼내 촬영했고, 그 영상은 매일 수십 개의 유튜브 채널로 확산되었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각 지역 시민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어제 시장에서 김문수 후보 봤어요. 그냥 저랑 두 마디 나누고 가셨어요. 장날에 오셨는데 굳이 연설 안 하시고 어르신 짐 들어드리다 가셨습니다. 도시락 나눠주던 현장에서 김 후보가 나눠주시더라고요. 기자도 없이. 이러한 경험담은 모두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말로가 아니라 몸으로 정치하고 있다. 결정적인 장면은 5월 24일 서울 노원구의 한 재활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사전 예고 없이 병원을 찾았고,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탄 청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상관없어요. 근데 후보님은 그냥 안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문수 후보는 잠시 눈을 감은 뒤 그 청년의 손을 잡고 이 말만을 남겼습니다. 그 말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이 장면은 병원 직원의 휴대폰 영상으로 퍼졌고, SNS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가장 많이 공유되었습니다. 예언은 미래를 보여준다. 하지만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든 건 말없이 걸은 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국민들은 더 이상 그가 김문수인가? 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있어? 예언은 멈췄고 선택은 국민에게 남았습니다. 2025년 5월 투표일은 한 달 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한 표는 한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모두의 것입니다. 서울 관악구 한복판. 김문수 후보는 이날도 사전 일정 없이 평소처럼 시민들과 마주했습니다. 아침 7시 지하철역 앞에서 커피를 나눠주는 자원봉사자 곁에 앉아 있었고, 누군가 그를 알아봤을 때 그는 짧게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는 유세용 마이크를 들지 않았습니다. 왜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단 한마디를 남깁니다. 지금은 말보다 마음이 들릴 때입니다. 같은 시각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성남을 찾았습니다. 그가 과거 시장으로 일했던 지역. 그는 오래된 재래시장에서 상인들과 악수를 나누며 자신이 썼던 정책과 약속을 되짚어 나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과거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 그것 하나로 저는 다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한 상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누구든 진짜 나라 좀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유권자들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전 대선과는 달리 이번 선거는 누가 큰 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가슴 안쪽에서 신뢰를 쌓아왔느냐가 더 중요해진 선거였습니다. 네팔 돌라카 태시 라마는 이후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머무는 수도원 관계자에 따르면 영상이 퍼지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을 말했다며 하루에 몇 시간씩 명상만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언론사들의 취재 요청에도 그녀는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 영상 이후 그녀의 모습은 다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문장. 곧 사람들이 손을 들어 올릴 것입니다. 그 문장은 지금 전국 곳곳의 벽보, 커뮤니티, 유튜브 영상 말미에서 조용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언의 결과를 말하지 않았고 그 예언은 실현이 아닌 잠시 멈춘 문장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치권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초접전, 오차범위 혼전, 승부는 안개 속이라 말했지만 사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의 결과는 마지막 유세나 정책 발표가 아니라 지금껏 조용히 축적된 마음의 무게로 결정될 것이라는 걸. 국민의힘 캠프는 선거 전 마지막 메시지를 영상 하나로 가름했습니다. 영상은 짧았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폐광마을에서 걷는 모습, 닭장을 고쳐주던 장면, 재래시장에서 시민과 손을 맞잡는 순간이 음악 없이 흑백 화면으로 이어졌고 영상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예언은 단지 방향이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간 길은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메시지는 시민들과의 짧은 인터뷰로 구성된 영상이었습니다. 시장, 거리, 골목, 공원에서 이재명의 이름을 말하며 웃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나왔습니다. 저 사람은 한번 부딪혀봤던 사람이에요. 실패했을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선 사람이라 믿어요. 영상 말미엔 이재명의 목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국민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선택 앞에서 멈춰 있습니다. 누구도 결과를 말하지 않고 누구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두가 한 가지만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어떤 전략, 그 어떤 연설보다도 국민 개개인의 마음의 저울이 더 무겁다는 것. 예언은 더 이상 떠들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도 말수를 줄였습니다. 국민은 조용히 자신의 의지를 정리하고 있었고 그들의 손은 아직 올라가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보다 누구의 걸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누구의 약속보다 누구의 침묵에서 진심을 느꼈는지를 떠올릴 것입니다. 예언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문장은 여러분의 손이 직접 써내려갈 차례입니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진실의 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